반갑습니다. 오늘 급탕 설비할 차례죠. 자, 교재 332페이지 한번 펴보십시오. 자,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급탕 설비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겨울철에 차가운 물로 머리 감거나 샤워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뜨거운 물을 만들어 가지고 필요한 목욕탕이라든가 주방 이런 곳에 뜨거운 물을 만들어서 보내주는 걸 우리가 급탕 설비라고 합니다. 이 급탕 설비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면 개별식 급탕법이 있고 중앙식 급탕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분류하는 이유는 사실은 태양열을 이용해서 뜨거운 물을 만들기도 해요. 태양열 이용법도 있습니다. 근데 주로 시험에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나오니까요. 이 개별식에 보면 우리가 즉시 탕비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 즉시 탕비기가 순간적으로 뜨거운 물을 만들기 때문에 이걸 갖다 우리가 순간 온수기 이렇게도 부릅니다. 그 다음에 저탕형 탕비기. 네, 어서 오세요. 저탕형 탕비기가 있고 기수 혼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중앙식에 보면 직접 가열식이라는 게 있고 간접 가열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요. 근데 여기서 좀 정리를 좀 하고 가면 실제적으로 시험에서 요 개별식하고 중앙식이 특징이 반대이기 때문에 가끔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 개별식 중에서는 요 기수혼합식이 시험에 제일 많이 언급이 됐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요 직접가열식하고 간접가열식 요 두 가지가 특징이 반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재도 보면 우리 교재 332페이지에 보게 되면 개별식하고 어떻게 해요? 중앙식 크게 두 가지로 나눠놨잖아요. 지금 우리가 인문반이니까 제일 중요한 건 거기 두 개 넣었지만 실제적으로 내가 이렇게 보여주는 거는 내가 항상 그럽니다. 공부는 전체 숲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나무를 보고 가지를 봐야 된다. 그래야 이게 어디 가서 붙는지 알고 정확하게 답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제 먼저 방향을 제시해 드렸고, 뭐, 다 설명하면 또 나에게 최소 2, 3개월은 줘야 돼요. 그렇지만 개념적인 걸 설명을 위해서 요걸 갖다가 요 중요하다는 요 직접가열식, 간접가열식 하고 요 기수혼합식 얘기를 좀 언급을 좀 하려고 합니다. 같이. 자, 이제 여기를 좀 한번 볼래요? 이 개별식이라는 것은 우리 요 강의실이 있잖아요. 요 강의실만 뜨거운 물이 나오게 하고 싶다. 그러면 요 강의실의 한쪽 귀퉁이에다가 급탕장치라는 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뜨거운 물을 만들어서 요 강의실만 뜨거운 물을 쓰는 걸 우리가 개별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중앙식이라는 건 보통 지하실 같은 곳에 급탕장치를 해가지고 긴 배관을 통해서 필요한 것에 뜨거운 물을 다 보내주는 걸 중앙식이라고 해요. 내가 나중엔 다 써서 할 거고 하겠지만 일단 개념만 잡자. 그렇다면 개별식은 규모가 작은 곳에 쓰겠네요. 굳이 문장을 만든다면 그냥 간단하게 남발행만 할까요? 규모가 작은 곳에 쓸 거다. 그럼 이건 당연히 규모가 좀 큰 곳에서 쓰겠네요. 맞아요? 그 다음 이거 같은 경우는 급탕 규모가 작은 곳에서 손쉽게 고온의 물을 얻을 수가 있어요. 급탕 규모가 작은 곳에서. 근데 이제 규모가 큰 대규모에 많이 쓰이더라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렇다면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개별식은 요 광식만 뜨거운 물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배관의 길이가 어떻게 짧겠죠. 배관의 길이가 짧다는 얘기는 뭐예요? 돈이 조금 들어간다는 거죠. 설비비가 싸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반대로 중앙식은 배관의 길이가 지하층에서 긴 배관을 통해서 표현을 보내주니까 배관의 길이가 길잖아요. 배관의 길이가 길다는 얘기는 설비비가 비싸다 이런 얘기겠죠. 이해할 수 있나요? 그럼 배관의 길이가 짧으면 뜨거운 물이 빨리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열 손실이 작아요. 근데 이 중앙식은 어떻게 해요? 배관의 길이가 기니까 열 손실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이해할 수 있나요? 굳이 남발행을 한다면 이런 것들이 특징인 거죠. 이해할 수 있겠죠. 개념만. 하나만 더 얘기한다면 이런 것도 있어요. 개별식은 요 강의실에 한 귀퉁이 두니까 우리 눈에 보여요. 우리 눈에 보이면 미관상 보기 안 좋잖아요. 미관상 좋지 않다. 이건 지하실에 있으니까 미관상 좋다. 굳이 남발행 나중엔 자연적으로 이게 암기가 될 겁니다. 내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애우려고 애쓰지 말아라. 그냥 이슬비 맡듯이 맡다 보면 어느 순간 자기게 된다. 날 믿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개별식에서 즉시탕비기, 저탕비기, 기소혼합식이라는 게 있는데 요 기소혼합식은 열 효율이 100%에 가까워요. 왜 열 효율이 100%에 가깝냐? 차가운 물에다가 뜨거운 증기를 직접 집어넣어요. 차가운 물에다가 뜨거운 증기를. 차가운 물에 직접 뜨거운 증기를 넣으니까 어떻게 열 효율이 100%에 가까울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근데 문제는 차가운 물에다 뜨거운 증기를 넣으면 증기가 뜨겁잖아요. 칙칙 이런 소리가 나요. 이게 소음이 크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그림 그려서 다 설명해 줄 거다 이건. 소음이 커서 그러면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럼 소음을 줄여줘야 될 거다 이런 얘기지. 그럼 소음을 줄인 게 뭐냐면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곤청 앞에다가 두툼한 거 끼고 암살자들이 쏘잖아요. 소리가 안 나게끔. 그게 소음기. 그게 바로 뭐냐면 스팀. 사이렌서라는 걸 설치한다는 거예요. 이 스팀 사이렌서를 설치하면 소음이 작아져요. 나중에 최종적으로 우리가 시험에 갈 때 이 두 가지를 머리에 집어넣고 갈 거다. 당연히 그림 속으로 기억이 될 거고 나중에 그림까지 그려서 다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요 두 가지니까 우리 입문 과정이고 요 두 가지만 그림을 그려서 한번 이해해보자 이런 얘기인 거야. 직접 과식은 이런 겁니다. 이게 팽창 탱크라는 거야. 요게 팽창 탱크라는 건데 나중에 여기서 따 글씨를 쓸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보일러가 있습니다. 이게 보일러예요. 당연히 이게 급탕 설비니까 급탕 보일러라고 합니다. 급탕 보일러. 그럼 이 팽창 탱크에서 차가운 물을 갖다가 이렇게 보일러에 집어넣겠죠. 그러면 급탕용 보일러에서 뜨거운 물을 만들어 가지고 그 옆에 보면 저탕조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의 명칭이 저탕조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게 뜻이 우리 높낮이 할 때 고저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낮은 곳에 있는 뜨거운 물탱크 이런 뜻인 거야. 그러면 이 급탕용 보일러에서 뜨거운 물을 만들어 가지고 급탕용 저탕조에다 뜨거운 물을 집어넣을 겁니다. 그러면 저탕조에서 필요한 장소에 뜨거운 물을 갖다 공급을 해줍니다. 이게 급탕수직주관, 이게 급탕수평주관 이렇게 불러요. 합쳐서 급탕주관 이런 표현도 쓰고요. 어디다 보이죠? 쉽게 얘기하면 목욕탕, 주방 이런 데 뜨거운 물을 만들어서 필요한 장소에 보내주는 거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주방에서 딱 밸브 올리면 어떻게 뜨거운 물 나오잖아요. 찬물도 나오고 그죠? 이게 바로 주방이나 보일러실에 샤워기실에 보내준다는 거죠. 그리고 요 급탕 수직 주관 끝을 연결. 요 급탕 수직 주관 끝을 연결해서 팽창 탱크의 자유계획한다. 요게 조금 아까 부르기를 팽창 탱크라고 불러요. 모든 물질은요. 뜨거우면 늘어나고 추우면 수축을 합니다. 우리 몸도 그렇고 나무도 그렇고 쇠도 그래요. 다만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어떤 건 뜨거우면 많이 일어나고 어떤 건 추우면 많이 줄고 이건 열팽창률이 크다라고 해요. 근데 뜨거워도 조금 늘어나고 추워도 조금 줄고 이건 열팽창률이 작다라고 하고 어쨌든 간에 뜨거우면 늘어나게 돼 있다는 거죠. 우리 4도씨물이 100도씨로 가열되면 최적이 4.3% 증가한다는 거지. 그러면 뜨거운 물이 만약에 가다가 늘어나는 감당 못하면 이 배관이 터져버린다는 거지. 늘어나는 물은 여기로 들어가라 이런 얘기지. 이 팽창 탱크를 갖다 우리가 팽창 수조 이런 표현도 쓰고요. 또는 이게 중력이죠. 여기 보면 이게 중력이잖아요. 중력에 의해서 위에서 아래로 가니까 중력 탱크 뭐 이렇게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요거 여기에 지금 여기 있던 물을 갖다가 보일러에 보내고 이 보일러에서 뜨거운 물을 직접 가열을 해서 저탕주에 보내줬잖아요. 보일러에서 뜨거운 물을 직접 가열했기 때문에 이걸 직접 가열식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럼 간접 가열식은 뭐냐? 여기 한번 보자는 거죠. 이거 명칭 쓰자고. 여기 뭐라 그랬어요? 팽창관. 팽창관이 늘어나는 관이다 이런 얘기죠. 나중에 자세한 얘기를 하겠지만 그 다음에 간접 가열식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에 팽창 탱크, 다른 말로 팽창 수조, 중력 탱크 이런 거죠. 여기에 보면 저탕조라는 게 있습니다. 차가운 물 갖다가 팽창 탱크에서 저탕조에다가 이렇게 넣어줘요. 이게 저탕조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이제 보일러가 있습니다. 이게 보일러다. 급탕용 보일러. 차가운 물을 급수하면 이 보일러에서 증기나 열탕을 만듭니다. 열탕. 증기가 뜨겁다는 알 거예요. 그죠? 스팀. 열탕은 뜨거운 물이에요. 이 차가운 물을 급수하면 보일러에서 증기나 열탕을 만들고 여기에 보면 요 저탕조 안에 보면 요 꼬불꼬불한 거 있죠. 요 꼬불꼬불한 게 뭐냐면 가열 코일이라는 거야. 관으로 돼 있는데요. 이 관으로 돼 있는 가열 코일 안에 증기나 열탕을 집어넣으면 여기에 있던 차가운 물이 어떻게 해요? 뜨거워질 거라 이런 얘기죠. 뜨거워지면 요 크기를 좀 줄여볼게요. 그러면 뜨거운 물을 갖다가 필요한 장소에 보내준다 이런 얘기죠. 이게 급탕 수직주관, 이게 급탕 수평주관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목욕탕이나 주방인데 보내준다 이거죠. 이 급탕 수직주관 끝을 연결해서 팽창 탱크에다 팽창관을 연결합니다. 이게 팽창 탱크라고 그랬죠? 이거 팽창관이고 그렇지 똑같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 좀 한번 보실래요? 왜 이게 간접 가열식입니까 도대체? 이건 보일러에서 뜨거운 물을 만들지 않았잖아요. 조금 전에 직접 가열식은 보일러에서 뜨거운 물을 직접 만들었잖아. 직접 가열식은 이거는 증기나 열탕을 만들어서 이 저탕조에서 가열 코일이라는 걸 통해서 간접적으로 가열했다는 거야. 여기 꼬불꼬불한 관 안에 증기나 열탕을 넣어서 겉에 있던 차가운 물이 뜨거워지면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간접 가열식이라고 한다는 거야. 그렇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설명을 들어가기 전에 모든 물질은 뜨거우면 늘어나고 추우면 수축한다. 예를 들어 4도씨물이 100도씨로 가열되면 체적이 4.3% 증가한다. 그러면 이 급탕 설비에서 사용하는 물의 온도는 보통 60에서 한 70도씨의 물을 사용합니다. 가정집이나 사무실이나. 어쨌든 뜨거워지면 4도씨물이 뜨거워지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죠? 또 여러분들 집에 있는 가정에 있는 상수도관 있잖아요. 그 상수도관에 있는 물은 보통 10도씨 정도 됩니다. 그럼 10도씨의 물을 60도씨나 70도로 가열해서 보내주는 거다 이런 얘기죠. 그럼 늘어날 거 아니에요. 만약에 늘어나는 걸 감당 못하면 이 배관이 터져버리겠죠. 그래서 늘어나는 거 여기로 들어가라는 거지. 그게 바로 팽창관이다 이런 얘기인 거죠.
내가 왜 자꾸 이 얘기를 하면 이게 시험이 중요하거든. 이 팽창관은 밸브라는 걸 두지 않아요. 밸브라는 건 뭐냐면 여기다가 나중에 자세히 하겠지만 배관이 이렇게 있으면요. 배관이 있으면 이 속에 물이 됐던 기름이 됐던 가스가 됐던 지나갈 때 여기다 밸브라는 걸 설치해서 요만큼 잠궈버리면 요만큼밖에 못 지나가잖아요. 또 이만큼 잠궈버리면 요만큼밖에 못 지나가죠. 완전히 잠궈버리면 못 지나가잖아요. 다시 말해 이 밸브라는 것은 조금 지나가게 하든지 많이 지나가게 하든지 차단하든지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밸브예요. 근데 이 팽창관에는 밸브라는 걸 두면 안 된다 이거지. 이건 늘어나는 건 바로 빠져나가기 통제하는 게 아니다 이거지. 그래서 이걸 갖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팽창관은 팽창 탱크에 자유 개방한다. 자유롭게 빠져나가게 한다. 곧 밸브를 안 둔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하나만 더 얘기하면요. 설비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한마디로 정리해라. 그러면 열하고 관계 있어. 열 때문에 다 문제가 생기고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다르게 얘기한다면 설비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공통사항이 뭐냐? 뜨거운 게 왔다 갔다 하는 건 관의 지름을 한 치수 큰 걸 써요. 차가운 게 왔다 갔다 하는 건 한 치수 작은 걸 써요. 그럼 여기요. 요 급수관은 차가운 물이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이 급탕주관은 뜨거운 게 왔다 갔다 하니까 요 급수주관보다 한 치수 큰 걸 쓴다 이런 얘기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 사용하고 남는 물은 어떻게 할까요? 다시 어떻게 해요? 되돌려줘야 되겠죠. 이 되돌려주는 관을 갖다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복귀관 이런 표현을 써요. 복귀한다. 군대에서 휴가 났다가 다시 부대로 복귀한다 이런 얘기하죠. 또는 바둑 두실 줄 아시는 분은 바둑 다 두고 자기가 어디서 잘못 뒀나 처음부터 다시 복귀한다라고 해요. 이 복귀관을 갖다가 반탕관이라고도 불러요. 반탕관. 좀 벅찰지 모르지만 흐름을 일단 잡아드린 거예요. 그러면 자, 직장 생활하고 공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누구보다 내가 잘 알아요. 그래도 수업 시간만큼 졸리더라도 허벅지를 꼬집으면서 참아야 돼요. 언젠가도 시간은 갈 거고 시험날은 다가오고 내가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게 여러분들이 다른 건 책임 못 져도 시설기에는 원하는 만큼 점수를 내가 획득하게 해줄 수 있다. 내 수업 빠지지 않고 들으면 정말 고득점까지 하게 해줄 수 있어요. 자, 그럼 직접가식은 어떤 특징이 있냐? 이게 서로 반대라 그랬잖아요. 그럼 보일러에서 뜨거운 물을 직접 가열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스케일이 많이 낀다. 스케일이 많이 낀다는 얘기는 보일러에 스케일이 많이 낀다는 거야. 보일러에 스케일이 낀다는 얘기는 우리 수도관이라든가 이런 데 관에 보면 관 겉에 이물질이 끼잖아요. 고혈압이라고 아시나요? 혈관이 이렇게 굵은데 이 혈관 안에 피가 잘 지나가는데 이 혈관 안에 지방질, 기름이 껴갖고 구멍이 좁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구멍이 좁아지니까 피 압력이 높아져요. 그게 고혈압이에요. 그러면 스케일이 이 배관 안에 스케일이 많이 낀다는 거지. 근데 이 간접갈식은 서로 반대라 그랬죠. 이건 직접갈식이고 간접갈식. 이 간접갈식은 보일러에 스케일이 잘 끼지 않는다는 거죠. 스케일이 작게 낀다 이거지. 요거 그대로 단어를 이용한다면.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요. 이 직접갈식은 가열코일이라는 게 없죠. 이건 간접갈식 가열코일이 있잖아요. 그죠? 이건 가열코일이 필요 없다. 근데 이거는 가열코일이 필요하다. 세 번째. 요거 같은 경우에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건물의 높이가 높으면 고압
보일러가 필요하다. 건물이 낮은 층이면 관계없어요. 건물이 높아지면 저압 보일러로 쓸 수가 없어서 고압 보일러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 문제는 그대로 쓰면 건물의 높이가 높아도 고압 보일러가 필요치 않다. 지금 내가 글씨를 좀 흘겨 쓰는데 말로 하니까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이건 건물이 높아도 저압 보일러로 충분히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야. 하나만 더 적어보면 대규모 건물에 사용을 해요. 이것 말고도 굳이 더 적으면 이런 것도 있어요. 만약에 우리 집이 증기 보일러를 쓰는 집이에요. 그러면 뜨거운 물을 만들기 위해서 이 급탕용 보일러를 설치할 필요가 없고 이런 내용도 있어요. 어쨌든 급탕 설비에서 제일 중요했던 게 이 두 가지인데 그거에 대한 내용이 여러분 교재에 지금 332페이지에 있는 거다 이런 얘기인 거야.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이제 01번의 개별식 급탕 방식의 특징에서 장점에 보면 손쉽게 고온의 물을 얻을 수 있다. 이게 개별식은 급탕 규모가 작은 곳에서 손쉽게 고온의 물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 다음에 배관의 길이가 짧기 때문에 배관 중에 열 손실이 적다. 여기 아까 내가 말로 했던 얘기들이 있는 거죠. 여기 얘기했던 것들이요. 그 다음에 급탕개소가 적을 경우에 설비비가 싸고 급탕개소의 증설이 비교적 쉽고 소규모 건축물에 적합하고 난방겸용 온수보일러로 이용할 수도 있고 단점은 급탕개소마다 가열기 설치 공간이 필요하다. 급탕개소가 많으면 설비가 비싸고 비효율적이고 소형 온수보일러는 수압이 변동이 생겨 사용이 불편하고 급탕개소마다 탕비기를 설치함으로 미가장 괜찮다. 이 내용은 내가 아까 그랬죠. 이 개별식보단 이게 중요하고 이 특징이 반대가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 있어요. 나중에 이것까지 자세히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그런 거보다 이것만 하고 지금 이 순간 하던 요 두 가지만 그 아래 02번 박스를 한번 보자. 중앙식 급탕 방식의 특징에서 장점이요. 연료비가 적게 든다. 그 이유는 석탄 중유 가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중앙식은 연료비가 적게 든다는 건데 이 소리는 이런 거예요. 여기 좀 볼래요? 내가 아까 중앙식은 지하실 같은 곳에다가 보일러 장치해 놓고 뜨거운 열을 만들어서 긴 배관을 통해서 필요한 곳에 보내주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열 효율 면에서 좋아요. 그래서 연료비가 적게 들어간다 이런 뜻인 거야. 그다음 그 아래 2번이 나와 있죠. 열 효율이 좋다. 중앙에서 다 통제하는 거니까 한 곳에서 총 용량을 적게 할 수 있다. 가로 열고 기구의 동시 사용률을 고려하고 나중에 다 배울 겁니다. 배관에 의해 필요 개소에 어디든지 급탕할 수 있고 지하실에다 급탕 장치 해놓고 긴 배관을 통해서 어디든지 다 보내줄 수 있다 이거죠. 단점은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든다. 전문 기술자가 필요하고 배관 도중에 열 손실이 많고 배관의 길이가 길어지니까요. 시공 후에 기구 증설에 따른 배관 변경 공사가 어렵고 이런 내용도 있다는 거죠. 일단 내가 입문서니까 거기에 장단점만 넣어놨는데 어쨌든 중요한 짐을 여기다 다시 한번 적었던 거고 그림으로서 저런 거구나 급탕설비가 여기까지 요 정도만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옆 페이지 가보면 333페이지 가보면 제3장 배수 및 통기설비라는 게 나와 있죠. 배수 및 통기설비요. 먼저 배수할 때 그 배자가 물리칠 배자입니다. 물리칠 배자. 그러면 여기다가 배수 및 통기설비라고 했죠. 요 배자가 물리칠 배자다. 그러면 이게 물수자니까 물을 물리친다. 곧 여러분은 하수도로 떠올리면 되는 거예요. 하수도. 하수도에 물을 사용하고 우리 집에서 사용하는 세면기라든가 싱크대나 사용한 물을 갖다 버릴 거다 이거지.
그 버리는 물을 배수라고 한다 이런 얘기인 거야. 그렇다면 여러분 교재에 보면 배수 설비라고 제1절에 나와 있고요. 배수의 분류에 보면 가로 1번에 오염 정도에 의한 분류라고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일반 배수 해놓고 잡배수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좀 한번 볼래요? 우리 강아지들도 순종이 있고 잡종이 있죠. 말도 그렇고, 그죠? 여기서 잡배수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다 섞여 있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세면기에서 나오는 물, 싱크대에서 나오는 물, 욕조 등에서의 배수를 우리가 일반 배수, 잡배수라고 한다는 거야.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오수 배수가 있죠. 오수라는 것은 뭐냐면요. 여기 한번 볼래요? 우리 몸에서 나오는 소변이나 대변을 오수라고 그래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지문을 보자고요. 수세식 화장실로부터 배수 중 오물을 포함하고 있는 대소변기, 비데, 변기, 소독기 등에서 배수를 말한다. 한마디로 우리 몸에서 나오는 걸 오수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에 세 번째 우수요. 그 우자가 비우자입니다. 빗물을 얘기하는 거죠. 우수배수라는 게 옥상이나 마당에서 떨어지는 빗물의 배수를 말한다. 그 다음에 특수배수요. 공장 폐수 등과 같이 유해한 물질이나 병균, 방사성 물질 등을 포함한 물의 배수를 말한다. 내가 그냥 이렇게 읽어만 보는 얘기는 시험에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는 거야. 다만 기본이라는 거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이런 게 있다. 그래야 문장을 읽을 때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소개하는 것뿐이다. 그 다음에 사용 개소에 의한 분류에서 보면 건물 외벽면에서 1m 떨어진 곳을 기준으로 옥내배수와 옥외배수로 구분한다. 이제 여기를 좀 한번 보세요. 소개를 하면요. 이게 건물의 외벽이라고 한번 해보자고요. 외벽이라는 건 뭐냐면요. 외부에 면한 벽 이런 뜻인 거예요. 여기 지금 보면 창이 있잖아요. 여기 있는 벽을 외벽이라고 해요. 외부에 면한 벽. 그럼 여기는요. 우리 옆에 교수 휴게실도 있고 강의실도 이쪽 강의실도 있고 있잖아요. 이런 벽은 내벽. 내벽은 내부에 면한 벽이에요. 외벽을 봤을 때 여기서 바깥쪽으로 1m. 요 길이가 1m라 이런 얘기죠. 1m면 100cm입니다. 요 외벽에서 요 길이가 1m. 외벽에서 바깥쪽으로 1m 기준에서 요 안쪽으로는 우리가 부를 때 옥내 배수 이렇게 부르는 거고요. 여기에서 요 바깥쪽으로는 옥외 배수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 옥내 배수, 옥외 배수 하면 기준이 떠올라야 되죠. 나중에 또 이거에 대한 설명이 있을 거고 이제 그 아래 보면 중력 배수가 있고 기계 배수가 있어요. 이거 보시면 돼. 이게 뭐죠? 이게 중력이잖아요.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잖아요.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게 이게 중력 때문에 떨어지잖아요. 만류인력. 뉴턴의 사가 얘기하죠. 중학교 때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무슨 얘기하려고 하냐면요. 물을 버리는데 중력에 의해서 위에서 아래로 버리는 방법이 있는데 예를 들어 지하 2층, 3층 가면 밑으로 물이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잖아. 그러면 기계 모터를 돌려서 공공하수도관으로 물을 반대로 뽑아내는 거. 이걸 갖다가 기계식 배수라고 한다는 거지. 그 기계식 배수를 강제 배수라고도 해요. 그래서 그 지문에 보면 중력 배수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의 중력에 의한 대부분의 일반 배수이다. 기계식 배수는 지하층과 같이 배수 집수성이 공공하수도관보다 낮을 경우 배수 펌프를 사용하여 공공하수도관으로 퍼올리는 강제 배수다. 나중에 그림 한번 쫙 그리면 아무것도 아니고 뭐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다음에 그 아래 배수용 트랩이라는 게 나옵니다. 여기 한번 보실래요? 여기서부터는 중요합니다. 배수 설비하게 되면 제일 먼저 머릿속에 떠올려야 될 얘기가 트랩이라는 거죠. 왜 제일 먼저 떠올려야 되느냐?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으니까. 트랩 하게 되면 떠올라야 될 게 그림으로 먼저 보려고 합니다.
요게 세면기라고 한번 떠올려 보세요. 세면기. 요게 배수 수직 주간이 이렇게 있어요. 수평 주간이 이렇게 있을 거고. 자, 한번 보십시오. 이게 배수 수직 주간이고 이게 배수 수평 주간입니다. 합쳐서 배수 주간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면 이게 관이 이렇게 꺾여져 있는데 여기에 이제 세면기에 물을 받아가지고 세면기에다 물을 받아서 세면한 다음에 버리겠죠. 이 물이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고일 겁니다. 근데 요 라인보다 물이 많으면 물이 넘쳐서 이렇게 빠져 내려가겠죠. 요 물이 고이게끔 한 요 장치를 우리가 트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트랩의 목적이 이제 시험에 나왔던 건데 트랩의 목적이 뭐냐? 하수구에서 악취나 폐가스가 역류합니다. 거꾸로 흐른다는 거죠. 거꾸로 흘러서 실내로 들어오면 냄새 나잖아요. 집안에. 그런데 요 트랩이 꺾여 있는 걸 트랩이라고 하는데 여기 물이 고여 있잖아요. 악취나 폐가스는 물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악취나 폐가스가 여기 못 들어온다는 거죠. 다시 물 버리면 또 밀려 내려가고. 그래서 이 트랩의 목적이 이런 거죠. 하수구로부터 역류하는 악취나 폐가스의 유입을 방지하는 방치변이다 이렇게 불러요. 하수구에서 역류하는 악취나 폐가스 유입을 방지한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보면 333페이지 맨 아래 트랩의 설치 목적이 나오죠. 배수관 속의 악취, 유독가스 및 벌레 등이 실내로 침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배수계통의 일부에 봉수를 고이게 하는 기구를 트랩이라고 한다. 이제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트랩의 종류가 아주 많이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사이펀식 트랩, 비사이펀식 트랩, 저직기 뭐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거기 있는 게 다 동그라미 일본의 사이펀 트랩이나 동그라미 일본의 비사이펀 트랩이나 동그라미 섬의 저직기나 다 이게 트랩이야. 다 트랩이다. 미리 결론부터 얘기하면. 근데 이제 일본에 보면 기억에 S 트랩이라는 게 있죠. 여기 한번 보시면 이렇게요. 여기다 넣어보면 혹시 운전면허 하시면서 S코스라는 거 해봤죠? 우리 둘째 딸이 운전면허 따려고 필기 합격해서 내가 운전을 좀 학교 운동장에서 가르쳐줬어요. 이렇게 S코스. 여기 요 봉수가 고이는 요 물을 갖다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봉수라고 해요. 봉수. 미리 얘기를 한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요 봉수의 깊이가 50mm에서 100mm 이런 규정도 있습니다. 50mm면 우리가 센치가 익숙하잖아. 공짜 하나 빼면 5cm 이런 거야. 공짜 빼면 10cm 이런 거다 이거죠. 요 물의 깊이가. 그럼 여기에 S트랩은 요 S자 모습이 있어요. 그럼 여기에 어떻게 해요? 물이 이렇게 고이겠죠. 맞아요? 여기 S트랩이라고 하는 거다 이런 얘기지. 거기 보면 S트랩은 지문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대변기, 소변기, 세면기에 부착하여 바닥 밑에 배수 수평정안에 접속할 때 사용한다라고 돼 있는데 나중엔 이렇게 내가 얘기할 거야. 줄여서 그냥 대소변기, 대변기나 소변기에 많이 쓰는데 특징은 여기다 쓸게요. S트랩. S트랩은 대소변기에 많이 쓰이는데 이거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냐? 사이펀 작용이라는 게 있어요.
사이폰 작용으로 봉수가 잘 빠진다. 사이폰 작용이 뭐냐? 또 어지러워져요. 근데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할 거야. 높은 곳에 물탱크가 이렇게 있어요. 물이 있어요. 낮은 곳에 물탱크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가 호수를 하나 이렇게 뒀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 여기하고 압력차가 달라요. 그래서 위에 있던 물이 아래로 쭉 빨려 내려오는 걸 우리가 사이폰 작용이라고 그래요. 간단하게 표현하면. 어쨌든 그럼 머릿속에 넣을 건 뭐냐? S트랩은 대변기나 소변기 쓰는데 봉수가 잘 빠진다. 이 내용이 특징적인 거예요. 시험이라는 게 특징적인 게 시험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 아래 보면 P트랩이라는 게 나와요. P트랩은 여러분들 우리 운전하다 보면 U턴이라는 것도 있고 P턴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P턴 이렇게 P자 이렇게 돌잖아요. 그죠? 그런 P자 모습을 갖춘 건데 이 P트랩은 주로 어디에 쓰이냐면요. 주로 세면기에 많이 씁니다. 세면기에. P트랩 하면 세면기에 주로 쓰인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아래 보면 U트랩. 이게 중요하죠. 내가 본문 내용에 가서는 U트랩에다 별표를 쳐줄 거야. 이제 기본서 과정에 들어가서. 이 U트랩을 여기다가 다른 말로 우리가 이렇게 불러요. 우리가 집가자를 써서 가옥트랩. 이 집가자를 써서 가옥트랩이라고도 부르고 또는 영어로 하우스트랩이라고도 불러요. 하우스트랩. 근데 무엇보다도 많이 나오는 단어가 이거야.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우리가 U트랩을 메인 트랩 이런 표현을 써요. 메인 트랩 이런 표현을 쓴다. 그럼 이제 이게 뭐냐 한번 보자는 거죠. 자, 여기다가 U트랩이요. 옥내 배수 주관 끝에 씁니다. 초점이 요 끝이라는 거야. 그림으로 봐야 되겠죠. 여기에요. 여기 한번 보자고요. 아까 우리가 옥내 배수, 옥외 배수 배웠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 옥내 배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 건물 내에서부터 여기 외벽에서 바깥쪽 1m, 여기까지 옥내 배수인데 옥내 배수 끝에 여기다 설치하는데 어떻게 설치하냐면 여기다 넣어보면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설치하는 거야. 이걸 갖다가 이렇게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데 이게 U자 모습인데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하려면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요. 이 기초가 땅 속에 이렇게 있겠죠. 예를 들어 이제 집안선이 어딘지 모르지만 있을 겁니다. 집안선이. 그리고 이제 여기 벽돌들이 쌓여서 이제 건물이 지어지겠죠. 여기 집안선일 거고. 그럼 우리 조금 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옥내배수, 옥외배수는 외벽에서 1m, 여기서 1m 기준, 여기가 1m라고 한번 해보자. 외벽에서 1m 기준에서 이 안쪽 옥내배수, 바깥쪽 옥외배수잖아요. 그죠? 그럼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와가 배수관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집에 가정집에서 사용하고 남는 물이 여기서 이렇게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에 이제 봉수가 이렇게 차겠네요. 맞나요? 그럼 여기가 바로 뭐냐? 공공하수도관이다 이거지. 우리 집 밖에 있는 공공하수도관.
그럼 이거 왜 두느냐? 공공하수도관에 있는 악취나 폐가스가 우리 집에 들어오면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옥내배수주관 끝에 설치한다는 거지. 유속. 유속 그러면 물의 속도잖아요. 유속을 작게 합니다. 물의 속도가 늦어지게 한다는 게 유트랩이. 그 아래 보게 되면 비사이폰 트랩이라는 게 나옵니다. 조금 전에 내가 사이폰 하면 뭐라 그랬죠? 이렇게 위에 있는 물이 아래로 내려간다 그랬죠. 이렇게 사이폰작이라 그랬잖아요. 맞아요? 위에 있는 물이 자동적으로 그냥 압력차로 인해서 빠져내려간다. 그 비사이폰 트랩에 보게 되면 기억 지문에 보면 드럼 트랩이라는 게 나오죠. 그 지문에 보면 주방 싱크의 배수용 트랩으로 다량의 물이 고이게 되므로 봉수가 잘 파괴되지 않으며 청소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요. 드럼 트랩. 여기 좀 한번 볼래요? 주방 싱크대. 혹시 여성분들은 해봤을까요? 주방 싱크 해서 거기 이물질 들어서 털어내잖아요. 그 안에 싹 들어오면 물이 고여져 있잖아요. 주방 싱크대라든가 맨홀에 있는 거야. 근데 여기다가 그림을 넣어보려고 합니다. 맨홀을 예를 들게요. 이게 내가 표현하기를 재미없는 영화라고 하잖아요. 영화면 스토리도 좀 있고 재밌는 것 같은데 이건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꼭 합격해서 관리소장님이 되려면 꼭 필요한 거다. 자, 여기 물이 들어오는 구멍을 유입구라고 합니다. 유입구. 물이 들어오는 구멍을. 여기서 물이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러면 좀 낮춰볼게요. 여기 물이 이렇게 고일 거예요. 그래서 물이 이 라인보다 높아지면 물이 여기서 이렇게 빠져내려간다는 거죠. 이 맨홀 뚜껑도 있겠지만 가끔 길거리 가다 보면 이 맨홀 뚜껑 열고 이 모래나 흙 같은 걸 파내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모래나 흙이 꽉 차면 어떻게 해요? 맨홀의 역할을, 트랩의 역할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맨홀의 뚜껑을 열고 이 모래나 흙을 파낸다는 거죠. 이거는 물이 양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이 드럼 트랩은 봉수가 잘 안 빠진다는 특징이 있어요. 봉수가 잘 안 빠진다. 줄여서 간단하게 표현할게요. 그 아래 보면 벨 트랩이라는 게 나옵니다. 벨 트랩을 다른 말로 원형 트랩이라고도 해요. 원형 트랩. 근데 이게 욕실 바닥에 있어요. 욕실 바닥에. 욕실 바닥에 있는 거야. 우리 집엔 5 식구인데 여자가 3이 있어요. 우리 큰딸, 작은딸, 우리 안사람이 있어. 근데 특히 우리 큰딸은 아침에 요즘에 출근하고 나면 늘 내가 얘기하는데 욕실 바닥에 머리카락 긴 게 그대로 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나 받아. 우리 안사람이 그래. 당연히 그거 쳐다보지 말래. 들어가지 말래. 어쨌든 간에 그걸 갖다 내가 휴지로 갖다 긴 머리카락 걷어가지고 쓰레기통에 넣어주고 뚜껑도 탁탁 털어 넣어요. 왜냐하면 그 욕실 바닥에 열은 다음에 털고 안 껴놓으면 이게 트랩의 역할을 못해. 냄새가 올라온다는 거지. 그래서 빨리 뚜껑을 꽂아놔야만이 트랩의 역할을 하거든요. 그게 벨 트랩, 원형 트랩이라고 하는데 욕실 바닥에 쓴다는 게 답을 찾는 키워드예요. 그 다음에 그 아래 보면 저집기라고 나옵니다. 저집기. 여기다 써보면요. 여기 한번 먼저 보실래요? 이 저집기는 조금 전에 트랩의 역할이 뭐였어요? 하수구로부터 역류하는 악취나 폐가스의 유입을 방지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역할도 하는 거야. 트랩의 역할도 하면서 다른 역할도 할 수 있는 걸 갖다 우리가 저집기라고 하는 거야.
트랩의 역할도 하고 다른 역할까지 할 수 있다는 거지. 영어로 인터셉터라고 하는데 교재로 들어가 보자고요. 그 저직기에 보게 되면 저직기는 배수 중에 혼입한 여러 가지 유해 물질이나 기타 불순물 등을 분리 수집함과 동시에 트랩의 기능을 발휘하는 기구이다. 그렇죠? 트랩의 기능도 당연히 하는 거예요. 그죠? 그 의미에서 다른 역할도 있죠. 불순물을 분리 수집한다는 거. 그래서 그 아래 보면 그리스 저집기라고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그리스 저집기 해도 되지만 그리스 트랩 이렇게 기억해도 돼. 왜? 시험에 그리스 트랩으로 더 많이 나오니까. 여기 좀 보세요. 그 지문을 다 기억할 거지 않을 거야. 여러분들 실제로는 다 기억 안 할 거다. 내가 나중에 따로 정리하겠지만 그리스 트랩 하면 그리스 기역자 연성에서 기름기를 사용하는 주방, 호텔 주방 있잖아요. 그죠? 조리실 이런 데 사용하는 거라는 거야. 거기 지문 한번 보면 주방 등에서 나오는 기름기가 많은 배수로부터 기름기를 제거 분리시키는 장치로 분리된 기름기를 제거한 후 다시 사용한다. 그러니까 기름기를 제거한다 이런 얘기인 거야. 주방에서.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의 샌드 저직기가 나옵니다. 이게 샌드 저직기 그랬는데 샌드 트랩 이런 얘기인 거죠. 저직기가고 트랩이니까. 이 샌드가 모래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샌드가 모래라는 뜻이다. 모래를 분리시켜줘요. 흙이나 모래 같은 걸 분리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걸 샌드 트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지문에 보면 배수 중에 진흙이나 모래가 다량으로 포함되는 곳에 사용된다. 왜? 모래가 하수구에 막혀버리면 하수구가 막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헤어 저직기, 곧 헤어 트랩이라는 거. 당연히 어떻게 해요? 이발소라든가 미장원 이런 데 쓰겠죠. 그 다음에 리을에 보면 플라스터 저직기라고 나오죠. 이 플라스터 저직기가 그 석고 트랩이라는 건데 석고 트랩. 그 리을에 보면 플라스터 저직기라는 거 있잖아요. 이걸 번역하면 석고 트랩이에요. 여기 좀 한번 보실래요?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한 3년 되셨네요. 자기 본인 잇몸하고 틀니를 하셨는데 본인 잇몸하고 잘 안 맞아서 아주 힘들어 하셨어요. 그러면 자기 잇몸하고 틀니가 딱 맞아야 편안하거든요. 근데 자기 몸하고 딱 맞추려면 형틀을 떠야 될 거 아니에요. 치과 기공시에서 자기 잇몸하고 똑같은 형틀을 뜨는데 석고를 썼었어요. 예전에. 요즘은 석고를 거의 안 쓴다고 그러더라고. 어쨌든 석고르가 하수에 들어가면 막혀버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석고를 분리시켜주는 역할 또는 정형외과. 뼈 같은 거 부러지고 하면 깁스하잖아요. 그죠? 그게 석고거든요. 그걸 분리시켜주는 걸 석고 트랩, 곧 플라스터 저직기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가솔린 저직기라고 나오는데 가솔린은 휘발유를 영어로 가솔린이라고 하잖아요. 휘발유를. 그러면 휘발유 쓰는 곳에 다 쓰는 거예요. 우리 어디 주유소에 쓰겠죠. 차고 이런 곳에. 거기 지문에 보면 가솔린을 많이 사용한 곳에 사용하며 배수에 포함된 가솔린을 트랩 수면 위에 뜨게 하고 휘발시킨다. 주차장, 차고 등의 바닥 배수에 쓰인다. 있죠. 그러니까 휘발유 쓰는 데 쓴다. 곧 주차장이라든가 차고 이런 데 쓰인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 그 옆 페이지로 가보면 트랩에 봉수라고 나와 있고 봉수 깊이 요거 봉수의 깊이가 요 물의 깊이를 얘기하는데 50mm에서 100mm라는 거 기억해야 되죠. 물론 시험에도 나왔었고 지문을 본다면 봉수 깊이요. 봉수 깊이는 50에서 100mm 정도다. 유효 봉수의 깊이가 너무 낮으면 봉수를 손실하기 쉽고 너무 깊게 하면 유수의 저항이 증가되어 통수 능력이 감소되며 자정 능력이 없어지게 된다. 막 말을 길게 썼지만 여기 좀 한번 볼래요? 이게 물이 너무 많으면 물이 빨리 안 빠져나갈 거고 너무 작으면 물이 잘 빠져나간다는 거야. 그래서 그 깊이가 정해져 있는데 50에서 100mm다 이런 뜻인 거죠. 이제 그 아래 봉수의 파괴 원인이 나옵니다. 그림 밑에 보면 트랩의 봉수 파괴 원인인데 여기다가 별표 칠 내용인 거죠.
시험에 자주 등장했어요. 봉수 파괴의 원인이 있는데 6가지가 있습니다. 6가지. 일단 타이틀을 써보면 자기 사이폰 작용이라는 게 있고 유인 사이폰 작용이라는 게 있고요. 토출 작용. 이 토출 작용을 분출 작용이라고도 하죠. 여러분 교재에 다 써 있으니까 설명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모세관 작용, 그 다음에 증발 작용, 마지막으로 관성 작용. 이렇게 6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 중에 4가지 넣고 엉뚱한 거 하나 집어넣어서 봉수 파괴의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요. 일단 종류는 외워야 된다는 거죠. 자기 사이폰, 유인 사이폰, 토출작용, 모세관작용, 증발작용, 관성작용. 근데 요거요. 요즘 걸 좀 더 중요시 보면 요거 유인 사이폰 작용이라는 거는 상층부 위생기구에서 자주 발생이 되고 요 토출작용은 하층부 위생기구에서 자주 발생된다는 특징이 있어요. 요 유인 사이폰은 상층부 위생기구에서 자주 발생되고 토출작용, 분출작용은 하층부 위생기구에서 자주 발생되더라는 거야. 좀 특징적이에요. 좀 더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요 내용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설명을 했던 거다. 그러면 말로만 하면 모르잖아. 여기 와보자고요. 도대체 유인 사이폰이 뭔지, 그리고 상층부라는 게 뭔 소리냐. 우리 유인한다는 얘기는 이끌어 들인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이거 그림을 보시면 좀 더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만약에요. 이게 배수 수직 주간인데 이 배수 수직 주간이 계속된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계속된다고 가정을 하고 여기 위생기구가 있는데 요 위에도 이 위생기구가 몇 개가 계속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 그러면 여러 개의 위생기구를 여기 있던 여러 개의 위생기구를 동시에 사용하면 요 다량의 물이 쫙 내려오겠죠. 여기서 다량의 물이 쫙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요 배수 수직간에 있던 물하고 요 봉수하고 요 사이에 있던 여기서부터 요까지 있는 요 사이가 순간적으로 진공 상태가 발생돼요. 진공 상태가 발생되면 여기 있던 봉수를 같이 끌고 내려가 버린다고. 그게 상층부 위생기구에서 발생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토출작용, 분출작용은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 술 한 번쯤은 먹어봤을 거고 토해봤을 거야. 토한다는 건 역류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 이게 배수 수직 주간이고 여기 배수 수평 주간입니다. 배수 수평 주간하고 연결된 여기 배수 수직 주간에서 맨 처음인 위생기구 그 위에 여러 개의 위생기구가 동시에 사용하면 쫙 동시에 사용하면 물이 쫙 내려올 겁니다. 이게 수직으로 돼 있으면 이렇게 물이 내려갈 텐데 꺾여 있으니까 물이 한꺼번에 못 내려가요. 못 내려가니까 압력이 거꾸로 작용해서 이 봉수를 터트려버리고 같이 끌고 내려가요. 이런 게 토출작용, 분출작용이라고 하고 하층부 위생기구에서 자주 발생한다는 거야.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이제 그 아래 요거요. 모세관 작용 얘기한 아까 사이폰 작용은 얘기됐고 모세관 작용은 여기요. 에스테르 같은 경우에 머리카락이라든가 긴 이런 거 헝겊들이 끼면 물이 한 방울 한 방울 타고 내려가요. 이런 걸 갖다 우리가 모세관 작용이라고 하고 증발 작용은 여름철에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 여름철에 피서가잖아요. 피서가 더위를 피한다는 뜻인데 피서가 보면 여기 있던 봉수가 어떻게 해요? 점차 증발하겠죠.
그 다음에 관성작용은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물리 시간에 관성작용이라는 거 배웠을 거야. 나는 달리는 버스로 배웠습니다. 달리는 버스가 급정거하다 보면 우리 몸이 가던 방향으로 계속 가려고 하잖아요. 이 관성작용이죠. 물이 내려가다 보면 같이 빨리 내려가더라 이런 얘기죠. 이런 것들이 원인이다. 이제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보세요. 통기설비라는 게 나와 있어요. 통기설비라는 게 나와 있는데 그 통기관에 설치 목적이 나와 있죠. 여기다가 해보려고 그래요. 여기에서 통기설비라고 있는데 통기설비에 통기관이라는 거예요.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 뜻을 분석해 보면 공기가 통하는 관 이런 뜻이에요. 통기관이. 통기관에 목적이 있고 종류가 있습니다. 둘 다 시험에 많이 나왔다. 별표 곱하기 100개 내가 이렇게 쳐요. 본문 내용 수업 나갈 때 보면. 그런데 일단 목적을 여기다 써놓고 저기다 가서 그림에다 설명할 건데 통기관의 목적의 가장 큰 목적이 뭐냐면 트랩의 봉수를 보호한다. 나중에 되면 그냥 봉수보 이렇게 기억할 거야. 트랩의 봉수를 보호한다. 이게 가장 큰 목적인 거예요. 목적 중에 가장 큰 목적이 뭐냐? 트랩의 봉수를 보호한다. 좀 이따 그림으로 설명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배수의 흐름을 원활히 한다. 원활히. 물의 흐름을 안정적으로 흐르게 해줘야. 그 다음에 배수관 내 환기를 도모한다. 이게 목적인데 저기로 가보자고요. 자, 트랩의 봉수를 보호한다라고 그랬는데 자, 어떻게 보냐면요. 이 봉수가 빠진다는 얘기는 6가지가 있었어요. 조금 전에. 그 6가지가 자기 사이폰 작용, 위에서 아래로 빠져내려가는 거, 압력차 때문에. 유인 사이폰, 토출 작용, 모세관 작용, 증발 작용, 관성 작용. 만약에 이렇게 봉수가 빠지면, 이 봉수가 빠지면 어떤 결과가 생기죠? 악취나 폐가스가 역류해서 실내로 들어오잖아요. 그럼 냄새 날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안 빠지게 하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봉수가 안 빠지게 하는 게 바로 뭐다? 통기관이다. 그럼 통기관이 어떻게 하는 거냐? 여기에. 특별한 장치가 아닙니다. 요 배수관하고 봉수 사이에, 요 유생기구 사이에다가 관을 하나 이렇게 설치해 두는 거예요. 관을 하나 설치해 주면 봉수가 빠져나간다는 얘기는 이렇게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배수관 쪽으로. 그죠? 근데 위에서 공기가 꽉 눌러주죠. 여기 우리가 사는 대기권이잖아요. 공기압 있잖아요. 공기압. 우리가 생활한 이 여기 공기압인데 그게 1기압이에요. 봉수가 이렇게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위에서 공기가 꽉 눌러갖고 이 봉수가 일로 못 나가게끔 해준다는 거지. 그러므로 트랩의 봉수를 보호한다는 거예요. 또 배수의 흐름을 원활히 한다는 얘기는 내가 이렇게 표현을 많이 들어요. 경차, 가벼운 자가용 있잖아요. 소형 자동차. 소형 자동차 같은 경우는 고속으로 달리면 차가 막 뜨는 느낌을 받아요. 흔들리기도 하고 바람이 불면. 근데 좋은 차들은 어떻게 해요? 고속으로 달리면 바닥에 가라앉는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경차를 좋은 차 만들려면 친구들을 여러 태우면 돼요. 몸무게들 때문에 무거워져요. 그러면 바닥에 가라앉는 느낌을 받아요. 물이 흘러갈 때 물이 어떤 배관을 어디서 여기에 이 배관 안에 물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만약 위에서 공기가 꽉 눌러주면 안정적으로 흘러간다는 거야. 그래서 배수의 흐름을 원활히 한다는 거야. 배수관 내 환기를 도모한다는 얘기는 악취나 폐가스가 오잖아요. 근데 요 구멍을 이렇게 뽕 뚫어서 괴 하나 설치하니까 여기서
냄새가 조금씩 조금씩 빠져나가잖아요. 그래서 배수관 내 환기를 도모하더라 이런 거죠. 그럼 목적은 다 찾았어요. 종류를 보면 자, 요거 종류까지 하고 쉬었다 갈 겁니다. 각계 통기관 이라는 게 있고 루프 통기관. 요 루프 통기관을 우리가 회로 통기관 또는 환상 통기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좀 지울게요. 도피 통기관, 신정 통기관, 습식 통기관, 결합 통기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거 말고 특수한 통기관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특수한 통기관도. 어쨌든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이걸 다 얘기하면 이게 기본 과정에서 배우는 건데 개념만 잡으려고 그래요. 지금은 세부적인 얘기보다는 각계 통기관은 여기 좀 볼래요? 위생기구 한 개당 요 위생기구 한 개당 통기관이 하나씩 있는 거야. 1대1이야. 우리가 싸움을 해도 1대1이면 할만하잖아.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통기관이라 그래요. 세부적인 상황하고. 그러면 요거 루프 통기관, 회로 통기관이라고도 하고 환상 통기관이라고 부르는 이거는 여기 좀 볼래요? 말로 할 거예요. 통기관 하나가 이런 각계 조금 전에 했던 각계 통기관은 위생기구 한 개당 통기관이 한 개씩이었잖아요. 근데 이 루프 통기관, 다른 말로 회로 통기관 또는 환상 통기관이라는 건 이 통기관 한 개가 위생기구를 최소 2개에서 최대 8개까지 커버할 수 있어요. 하나가 8을 감당해요. 환상적이잖아. 환상 통기관 이렇게 보면 잘 안 잊어버려요. 실제로 그런 환자는 아닙니다. 잊지 말라고. 하나가 8을 감당해. 도피 통기관은 여기 좀 보세요. 조금 전에 루프 통기관이 통기관 하나가 위생기구를 2개에서 8개까지 커버한다 그랬잖아. 근데 예전에 내가 TV 프로그램에 1박 2일에 보면 강호동이가 해병대하고 씨름하는 게 한번 나오더라고. 근데 5명하고 붙어서 다 이기는데 1대1로 하니까. 근데 5명이 해병대 5명이 강호동을 붙는다, 한꺼번에 붙는다 그러면 강호동이 감당 못 하잖아. 그것처럼 이게 통기관 하나가 위생기구 8개를 동시에 커버한다면 어렵다는 거야. 쓸 수는 있는데. 그래서 도와주는 거야. 이 도피 통기관은 루프 통기관을 도와주는 통기관이다 이거지. 도피 통기관. 그 다음에 신정 통기관. 이 신정 통기관은 대기 중에 개방하는 건데 여기 좀 한번 보세요. 이런 뜻이에요. 요거 마무리 짓고 쉬려고 하는 거니까요. 여기가 1층, 2층, 3층, 4층, 5층이에요. 그러면 자 보세요. 우리가 배수관을 표현할 때 설계 도면의 배수관은 이렇게 실선으로 표현합니다. 배수관을 설계 도면을 표현할 때. 그리고 통기관은 파선으로 표현을 해요. 파선으로 이렇게. 그러면 조금 전에 신정 통기관이 대기 중에 개방한다고 그랬는데 여기 옥상입니다. 옥상에 내가 이렇게 해서 표현할게. 이렇게 옥상에 이렇게 꺾여져서 표현하는 거야. 굳이 말로 해보면 이 배수 수직 주간 끝을 연장하여 대기 중에 개방하는 거다. 공기 중에 개방했다는 건데 옥상에 보면 혹시 이렇게 꺾여진 관이 있나요? 왜 꺾어놨냐면요. 그냥 이렇게 수직으로 돼 있으면 빗물이 들어오잖아. 이 통기관에 물이 들어가 버리면 공기가 안 통할 거 아니야. 그래서 옥상에 보면 이렇게 꺾어놓은 게 있다는 거지. 그게 신정 통기관이다 이런 얘기인 거야. 그 다음에 여기 습식 통기관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통기관이 트랩의 봉수를 보호하잖아요. 트랩의 봉수도 보호하지만 배수관으로도 쓸 수 있는 거야. 유일하게. 유일하다는 얘기는 오로지 하나라는 거죠.
유일하게 배수관으로도 쓰고 통기관으로 쓸 수 있는 거야. 그다음에 결합 통기관. 요거요. 결합은 합쳤다는 뜻이잖아. 여기 좀 보세요. 요 배수 입상관하고 통기 입상관. 내가 배수관은 실선, 통기관은 파선으로 설계 도면을 표현한다 그랬는데 5개 층마다 한 개 층, 2개 층, 셋, 넷, 5개 층마다 배수 입상관하고 통기 입상관 이 2개를 하나로 이렇게 연결해 준 통기관. 이걸 갖다 우리가 결합 통기관이라고 한다는 거죠. 이거 말고 특수한 통기관이 소벤트 이온 섹스티암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나중에 기본서에 들어가서 자세히 배우기라고 이런 거구나. 그렇다면 조금 쉬었다가 그 옆 페이지에 보면 위생기구 및 배관용 재료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